여러분들, 행복이라는 말이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상 행복이라는 거 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자, 행복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에 대해서까지 해서 행복한 삶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의 의미. 여러분들, 이게 뭐죠? 똥이요. 똥이죠. 네, 똥입니다. 여러분, 행복 얘기하면서 왜 똥이 나와 있느냐? 똥 쌀 때. 그렇죠. 특히 저는요, 어떤지 아세요? 본인 똥. 네,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케이크거든요. 근데 똥 모양 케이크예요. 근데 진짜 똥을 여러분들 배출할 때 모든 생물은 모든 생물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엄청난 쾌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대학교 후배 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화장실 안 가니? 너 똥 마려워 보이는데 화장실을 왜 안 가? 화장실 갔다 온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말로 했겠죠. 그 친구는 서울에서 온 애였어.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왠지 도회적이고 엘레강스하고 좀 그런 어떤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똥 마렵다면서 화장실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와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형, 저는 화장실 이렇게 안 가요. 그럼 어떻게 가는데 저는 똥이 모이고 모여서 최대치로 쌓여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댐을 터뜨리듯이 그때 배출하는 게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좋냐니까 극도의 쾌감이 느껴진대요. 활약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지상에서 있을 수 없는 천국 같은 그런 맛을 본다길래 제가 그러면 정말 그런가 싶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가요.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래 참으면 이게 똥이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모아서 하지 않고 중간중간 적절하게 배출할 때는 굉장히 어떤 생리적인 쾌감 이런 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행복입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변비로 오랫동안 배출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 드디어 느낌이 와서 그거를 힘을 줘서 배출해낼 때의 쾌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럴 때 행복합니다. 또 다른 예 한번 볼까요? 똥이 없어지고 요분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인데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든 분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인 앞에서 이렇게 상을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을 받을 때의 기분도 역시 굉장히 좋단 말이죠. 이런 순간들도 다 행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행복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중학교, 학교 다닐 때 수업이 마지막 시간이 마치는 종이 치는 그 소리가 되게 또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놀 수 있다, 쉴 수 있다, 이런 순간들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떤 많은 사소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행복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이분은 영화에서 한강에 지나가다가 떨어져가지고 한강에 있는 무인도에 빠져버린 분인데요. 이런 분들조차도 여러분들 먹는 것 자체가 행복하면 재난 문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그러면 재난 문자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굶어서 너무나 힘들고 배고픈 상황이었다가 이렇게 면 음식을 먹는 이런 모습들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되겠죠. 이렇게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또로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등교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못합니다. 이게 로또를 약간 패러디해서 만들었어요. 5개를 맞추면 1등이 되고 돈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경품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훗날 여러분들이 언젠가 학교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네요. 네, 이런 숫자들이었고, 네, 그러면 이제 행복에는
아까 말했던 것들은 다 그냥 쾌락이에요. 즐거운 느낌 같은 걸 쾌락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질적인 거, 어떤 좋은 물질을 얻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내가 원하던 가방, 내가 원하던 필기구, 내가 원하던 신발 이런 걸 얻는 걸 다 물질적인 쾌락이라고 하고요. 정신적인 쾌락은요. 정신적으로 되게 즐거워지는 순간들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정말 힘든 순간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외롭고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고 아니면 아빠가 날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너 잘하고 있다고 우린 항상 널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그런 어떤 느낌들 내가 기분이 되게 뿌듯해지고 되게 즐거워지죠. 그런 것들 다 정신적 쾌락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진정한 사랑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충족받을 때 정신적으로 행복해진다.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 쾌락이고요. 끝으로 자아실현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정말 기쁩니다. 작게 우리 학교에서 보면 받아쓰기를 내가 그동안 2개밖에 못 맞췄어요. 10개를 하다가.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단어도 받아쓰게 된 거죠. 뭐 이불을 덮는다 그럴 때 밑에가 피읍이라는 거 이런 거를 몰랐다가 맞췄어요. 그래서 받아쓰기가 내가 2개를 맞던 애였는데 5개까지 맞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거죠. 이런 거를 자아실현의 쾌락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돈이 있는데요. 이 돈은 무슨 쾌락에 해당될까요? 물질. 물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어떤 경험을 한다. 이런 어떤 거는 어떤 쾌락에 속할까요? 정신. 정신.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강인이라는 친구라기보다 여러분들한테는 오빠가 될 수 있겠는데 이강인 씨인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고 싶다고 꼬마 축구단에서 놀고 했는데요. 어느새 어른이 되어서 진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이건 어떤 쾌락일까요? 자아실현. 자아실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어떤 문제인 것 같네요.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제가 되게 멋져 보이고 싶었고 그리고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막 꾸미고 다니고 향수도 뿌리고 막 그런 짓을 했었는데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자기 자신한테 어울리는 걸 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 같고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겉모습만 꾸미는 것 자체가 과연 행복한가? 혹은 겉모습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다고 과연 행복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야 나는 얼빠야. 잘생기면 땡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성격 그딴 거 필요 없어. 잘생기면 돼. 그냥 걔랑 있으면 재밌어. 뭐 말 잘하고 웃긴 사람 필요 없어. 왜? 난 걔 얼굴만 보면 재밌어.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얼굴 그리고 외모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아름답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행복 이거는 영상을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 영상들도 클릭해서 들어가서 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행복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쾌락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말이고 고등학교의 단어에서는 좀 더 심화해서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쾌락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쾌락을 계속 원하고 즐거운 것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넘치게 돼서 내가 더 힘들어지게 되고 내가 덜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즐거운 걸 하면 할수록 계속 더 즐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하면 즐거운 것도 익숙해지고 질리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게임을 계속합니다. 저는 어릴 때 특히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더 재밌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게임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게임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 게임을 해서 내가 처음 기술을 익히고 필살기를 쓰고 있을 때처럼 재밌진 않아요. 근데 그냥 해요. 왜? 뭔가 이걸 안 하면 심심하니까. 이걸 해서 재밌다기보다 안 하면 심심해져 버리는 중독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건강도 잃고 눈도 잃고 뭐 이렇게 됐죠. 이 쾌락의 역설이고요. 또 저는 음식을 먹는데 뷔페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특히 뷔페를 좋아하는데 빕스 이런 데를 많이 갔었어요. 가게 되면 음식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제가 먹을 만큼만 떠오면 되는데 먹을 만큼 먹고 그냥 가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맛있는 것들을 또 맛보기 위해서 계속 또 담아오는 거죠. 그렇게 먹다 보면 결국에 또 화장실에서 집에 가면은 고통을 겪게 되는 어떤 쾌락이 계속해서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쾌락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게 더 나한테 힘든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게 쾌락의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의 의미에 대한 영상도 같이 올려놨어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여기 적어놨죠. 건강이 몸이 아프지 않은 게 그냥 건강한 겁니다. 건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아픈 데가 없고 그냥 특히 괴로운 데가 없는 게 건강이에요. 이게 몸적인 부분이죠. 마음적인 부분에서 행복을 얘기할 때는 역시 이게 내 마음이 되게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래요. 이 내용을 바로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가 행복하다는 거는 뭔가 되게 특별한 걸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걸 잃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그냥 날마다 계속 그렇게 내가 행복한 걸 찾아다니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지 않는 거를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그 습관대로 하는데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져놓으면 내가 좋은 습관대로 계속 살게 되고 그 좋은 습관대로 살다 보면 내가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즐거운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조심해라. 왜 생각을 조심하느냐?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싸듯이 방귀를 많이 끼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 친구 좀 이따가 꼭 똥을 싸겠구나.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합니다. 그걸 말하게 돼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계속 말하는 대로 어느 순간 행동하게 되고요. 그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라는 걸로 내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내게 굳어지게 된 사람은 그게 인성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건 인성, 그 사람의 습관이고 인성으로서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 그냥 거짓말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보려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하다 보면 진짜 그런 걸로 나쁜 이득을 취하게 되고 그런 습관이 생겨서 그 사람은 이제 인성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생각만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거짓말하는 게 인성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짓말쟁이라는 특징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부터 말을부터 행동부터 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에서 정서적 건강은 내 마음이 편안한 거. 사회적 건강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그런 거죠. 그 두 가지를 갖췄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우리 원격으로 하면서 조금 굉장히